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시작되죠. 금요일의 마무리는 맥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내 생각이 드는데 요즘 코로나의 영향으로 나가는 게 조금 꺼려지죠. 저는 치맥으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 증시 또한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3%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의 장중 낙폭이 3%대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 지수의 하락폭도 2%대를 나타내고 지금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코로나 2차 확산의 여파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그리 좋지 못하지만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15,000달러가 적합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 15,000달러가 적합하다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 최근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다며 활성 비트코인의 주소의 30일 평균치를 감안할 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수준이 15,000달러가 적당하다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적정 가격이 2만 달러다, 5만 달러다, 10만 달러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죠. 일단은 12,000달러까지 상승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안정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요즘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의 가격 의견도 활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더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행인 걸까요? 얼마 전에는 유명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가 이더리움, 그 다음 디파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었죠. 오늘은 팀 드레이퍼가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드레이퍼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공개했는데 비트코인과 리플 XRP, 비트코인 캐시, 테조스, 아라곤 5개 종목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벤처 투자자이며 드레이퍼 대학의 설립자인 팀 드레이퍼가 자신의 보유한 암호화폐 종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인데요. 한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구체적인 보유 종목의 이름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비트코인 캐시, 테조스, 아라곤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고 있는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드레이퍼의 경우 올 7월 다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이외의 종목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며 분산하고 있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평균 이제 1BTC당 632달러로 구매를 하며 3만 BTC를 보유하고 있다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총 이제 한화로 3,500억 원 정도의 가치인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아라곤이라는 비중앙 집권형 중재 플랫폼 토큰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토큰이네요. 한화로 3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 트위터 등 초기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알려져 있어 신흥시장 감정가에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팀 드레이퍼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라고 할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로 성장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의 암호화폐 시장과의 융화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결제 분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형 카드 결제사인 마스터카드사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산업 분야를 넓히겠다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비자까지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가격은 안타깝지만 미래는 밝은 것 같은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업계 최대 기업인 비자가 디지털 통화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등의 암호화폐 기업과 제휴해서 비자 카드를 발행, 커스터디 기업 앵커리지 투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정책 제언에 관한 협력 등 그 활동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비자 카드의 경우 저 또한 크립토닷컴의 MCO 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비자 블로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25개가 넘는 디지털 화폐 지갑이 비자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보유한 암호화폐 잔액을 모든 비자 가맹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통화에 의해 디지털 결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결제를 보다 많은 장소에서 편리하게 채용할 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디지털 통화가 미래의 돈의 본연의 자세에 있어 역할을 하는 방법을 찾아 지원해 나가고 싶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부제의 CBDC의 열성적이다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BDC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이 주목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테스트와 중국의 경우 공무원 급여 지급까지 마쳤었죠. 이 CBDC 사업에서도 비자의 경우는 사업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마스터카드 또한 마찬가지이죠. CBDC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 친화적일 것,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다양한 지갑을 사용하여 자금에 접근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세 번째로는 자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사업 기회를 유심히 찾아보고 있다고 하죠. 그 밑에는 이제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발빠르게 확산이 되며 그 가치를 조금씩이나마 인정을 받고 있죠. CBDC의 확대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초기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이 얼만큼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 미래 암호화폐 기술 자체가 현존하는 사업과 어떠한 방식으로 융화되며 녹아들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었는데 이런 진화 속도를 볼 때 짧으면 3년, 길면 5년 안에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자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 또한 본격적으로 나서는 듯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와 골드만삭스가 블록체인 금융 본격 나서나,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비자 카드와 골드만삭스가 블록체인 가상자산 기반의 디지털 금융 사업에 본격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디지털 커머스 연구회에 비자와 골드만삭스가 본격 합류하면서라고 하는데, 이 연구회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수용과 이용을 促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출신으로 의회 블록체인 협의회 공동인이었던 믹 멀베이니 또한 이름이 힘드네요. 믹 멀베이니도 자문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자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마지막으로 믹 멀베이니의 합류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잠재력을 보고 선점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이겠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말 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이 보여줄 잠재력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CBDC에 관한 관심도가 엄청난 속도로 급증을 하고 있죠. 미국, 유럽, 프랑스, 일본 등등 수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급격한 발전을 보여주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이미 DCEP를 통해서 공무원에게 급여까지 지급했기에 화제가 되었었죠. 중국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부총재는 디지털 위안화 연구 단계적 성과 거두었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니페이 중국인민은행 부총재의 경우 24일 개최된 제9회 중국 결제 청산 포럼에서 디지털 위안화 연구는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언급했습니다. 현재 내부 클로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또 그는 이날 디지털 위안화는 금융 공급 측면의 구조적 혁신을 담은 중요한 부분이다. 기술 집약적 통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장기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달러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딕스이피 연구를 가파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에 미국도 질세라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세우며 연구에 가속도를 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CBDC의 기반 기술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알고 나면 비트코인의 탄생이 전 세계에 얼만큼의 영향력을 끼친 것인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과연 CBDC가 바꾸어 놓을 금융 그리고 그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크립토닷컴 측에서 XRP를 꾸준히 구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가 나왔는데 리플 XRP의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닷컴이 리플 XRP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개시했다 언급이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립토닷컴이 XRP 적립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3일부터 크립토닷컴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은 매주 1회, 2주에 1회, 매월 1회 등의 적립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최저 $50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CRO 스테이킹 시 최대 월 $20,000까지 투자할 수 있고 1개월당 최대 구입 횟수는 5회이며 구입 수단은 신용카드로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월 일정 금액 XRP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43포인트보다 4포인트 내린 39포인트를 기록을 하며 투자 심리가 소폭 악화됐습니다.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내일이면은 공포탐욕 지수가 새롭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9월의 말, 10월의 시작은 한 못해도 60 정도, 조금 더 욕심부리면 70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16% 상승하면서 한화로 126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이제 반대로 지금은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8.28% 상승하면서 40만원대, 테더는 환율이죠. 똑같습니다. XRP의 경우는 4.79% 상승하며 272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